네, 2026년 ATC 5월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TC 교사 네트워킹 팀이고요. 오늘 진행하는 저는 부팀장 교사 양은지입니다. 이호석 팀장님을 대신해서 간단히 세션 소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각각 정보 AI 교육 분과와 미디어 리터러시 분과에서 알찬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은 정보 AI 교육 분과에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속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정원 팀장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자, 팀장님께 많은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정보 AI 교육과정 분과에서 인공지능 교육 관련된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인공지능 교육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건 이제 뉴스나 이제 다른 것들 통해서도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네, 뭐 자세히 살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러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쪽 분야로 이제 연구를 계속 하지 않았다면은, 임용고시 때처럼 이렇게 교육과정을 달달달달 이렇게 쭉 자세히 보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요즘 교육의 흐름이나 그리고 우리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랑 이제 디지털 인공지능 관련된 수업을 할 때도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수업 준비를 하시고 아이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속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주제로 실제 올해부터 이제 5, 6학년 실과 교과서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뒤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실과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전에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자료나 아니면 다양한 컨텐츠들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자료들이 꽤 있어요. 비슷한 느낌의 내용들이고 그리고 네,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교육과정 속에서 이렇게 스며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웨비나에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주가 주식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줘서 좀 그렇긴 한데 쌤도 혹시 이거 어디 주식인 줄 아시나요?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아, 맞아요. 이거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인데 지금 오늘 또 오른 것 같아요. 오늘 또 오른 것 같고, 제가 이때 8만 원에 샀다가 12만 원에 한번 팔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그래프, 이 주식 차트를 갖고 온 이유가 저는 하이닉스가 그냥 반도체 회사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 뭐 반도체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대체 왜 이게 한 주당 24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오르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이제 나중에 인공지능의 필수적인 네, 하드웨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인공지능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때 하이닉스가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도 그렇고, 오늘 삼성도 한 10% 가까이 올랐다고 하면서, 저도 오늘 와이프한테 한번 한 소리 좀 얻어 들었습니다. 왜 그때 안 샀냐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회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회사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주가가 막 요동을 치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아이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필요 없다고 느끼면 얘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서 오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거고, 실제로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인공지능을 다 사용을 하고 계시긴 할 겁니다. 챗GPT라든지 아니면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생성형 AI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이제 운전하실 때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 여기에도 다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한 시대가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의 이 AI 경쟁의 핵심은 결국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AI 인재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라고 지금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제 진로 관련된 질문들을 해도 이 인공지능 관련된 진로를 택하는 아이들은 지금 거의 없었던 거,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주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나 어떤 전문직 직업을 아이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인재 경쟁력이 매우 저조하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조금 우리가 어떤 변화를 주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다들 이제 공감을 해서 교육과정이 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이 총 5개의 성취 기준으로 실과 교과에 들어가 있고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실과 교과서에 6학년 실과 교과서에 17차시 분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교과서는 18차시가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은 17차시 이상으로 실과교과 한 개 단원, 생활 속 소프트웨어라는 주제로 지금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6학년 1년 동안에 한 68차시 정도 중에서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분량이었고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들어오면서 컴퓨팅 사고력도 강조를 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엔트리나 스크래치를 활용한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코딩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언플러그드 컴퓨팅이나 피지컬 컴퓨팅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들과 더 재미있고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에 더해져서 이제 단순히 컴퓨팅 사고력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되게 중요해진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컴퓨팅 사고력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초 소양도 매우 강조가 되고 있고 디지털 기초 소양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보 교육 실수도 그 2015보다는 2배로 늘었어요. 그래도 나름 차시가 그쵸 2배면은 100% 성장을 한 거니까 나름 꽤 네,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보교육 실수가 이제 34시간이 됐지만, 실제 교과서를 봐보면은, 네, 그렇게 많은 양이라고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실과 교과서의 성취 기준을 보시면요.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 영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총 5개의 성취 기준이 있는데, 맨 위에 있던 요 세 가지 성취 기준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5에선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원래 5가지가 있던 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줄인 거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성취 기준 2개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실과 교과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각 교과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5개의 성취 기준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실과 교과서 내용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4시간 이제 편성하라는 얘기도 이렇게 정보 영역 실수랑 그리고 요즘에 학교 자유 시간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등을 활용해서 34시간 이상 편성 운영을 하고 있고 AI 중점 학교에서 이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AI 중점 학교를 2025년에 308개를 했었는데 이제 2028년에는 약 1000개를 목표로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웨비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 학교 중에서도 AI 중점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학교에서는 이 학교 자유시간 이용해서 3, 4, 5, 6학년이 다 34차시 이상 지금 AI 수업을 그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중점 학교를 점점 확대를 하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아이들한테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도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 AI 중점 학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그 전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이나 교육 자료는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소프트웨어야 놀잖아 아니면 EBS에 있는 이소 그리고 저희 컴퓨팅 교사협회에서도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미 많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개발은 됐지만 선생님들께서 여기 사이트를 하나하나 다 들어가가지고 아, 인공지능 난 이런 거 뭐 지도학습 아이들하고 해봐야지, 비지도학습 가르쳐 봐야지, 아니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아이들과 수업해봐야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교과서 속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그 교과서 속 내용은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서를 참고하면서 어느 정도 약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뒤에 가서 실과 교과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은 여기 있는 사이트들 가서 한번 보시면은 진짜 좋은 자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인공지능 관련된 수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도 한번 같이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그 실과 교과서가 총 9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5에서는 총 6개 출판사였는데 2022에서는 총 9개의 출판사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늘은 미래엔 교과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 제가 미래엔 엠티처랑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랑 이런 데 가보니까 천재 틸셀파 비상 비바쌤 이런 데 그 교육자료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교과서랑 지도서 PDF를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지금 미래과학교원에 있어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하나씩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지금 PDF로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혹시나 저번에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하고 학교에 교과서가 남아 있으면은 한번 쭉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금 더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시기는 더 수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엔 5학년 실과 교과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5학년 실과 교과서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이 10차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5학년 거에는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은 안 들어있고, 2015의 6학년 교과서에 있었던 엔트리 관련된 기초적인 실습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이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속 문제 해결, 요런 로봇들, 그리고 다양한 해결 과정들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엔트리를 활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5에서 6학년 교과서에 있었던 17차시의 내용이 5학년 10차시의 내용으로 약간 축소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미래에만 그런 거고, 다른 교과서는 또 차시가 막 여기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한 1, 2차시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엔 5학년 실과 교과서를 이렇게 제가 몇 부분 이렇게 캡처를 떠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가 무엇인지 기초적인 내용들 한번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의사 코드를 해보면서 알고리즘도 익혀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미래의 실과 교과서에서는 그 우리 알고리즘 수도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림 그려가지고 나타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초반에 나와 있고,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2015에서 순차 선택 반복 구조 우리 배웠던 것처럼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체험해보고 변수를 활용해서 입력 처리 출력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순차 선택 반복 구조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생활 속 문제 해결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과정으로 10차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순서도까지 그려보는 활동도 있습니다. 6학년 그 실과 교과서를 살펴보시면요. 6학년 거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나와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이 다는 아니고요. 로봇과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여기에 플러스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밑에 부분에 추가가 됩니다. 한 3차시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단원 자체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는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 초반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링 하는 거, 그리고 그 모델링 한 거를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출판사는 이 모델링으로 모델링 한 걸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안 나와 있어요. 티처블 머신으로만 그 체험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교과서마다 출판사마다 조금씩 내용 구성은 다르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학년 실과 교과서 내부를 살펴보면요. 뭐 아날로그 데이터랑 디지털 데이터라고 해서 아이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활동들과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고 이 데이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한테 이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관련된 수업을 했을 때 그 데이터 편향성과 관련해서 꼭 윤리 교육도, 인공지능 윤리 교육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야 아이들이 조금 더 인공지능을 더 좀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 윤리교육까지 연계해서 했었는데, 어쨌든 데이터 관련된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요 영상이요. 그, 요게 그 소프트웨어야 놀자에 나와 있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다른 컨텐츠들 개발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컨텐츠들을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야 놀자 이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소프트웨어 놀자, 그리고 코드.org for oceans. 그거 있죠.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그리고 티처블 머신. 이 세 가지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데, 미래인에서는 이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재교과서인가는 티처블 머신이 나와 있고, 거기에 또 코드.org도 같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교과서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류하는 이런 과정들,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요 과정을 약간 서로 다른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교과서 속에서 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 얘네들 다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자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유명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 교과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요것들도 더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 그 모델링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두 가지 보시면은 기본적인 인식 서비스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살래? 여기 보시면은 티처블 응. 머신으로 모델 학습을 시키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용은 없었고 그 얼굴 인식이랑 음성 인식 그리고 비디오 인식 번역기 이런 그 인식 서비스 블록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교 자율시간 이용해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이미지 분류나 텍스트 분류 모델은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쉽게 여기서도 코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웠다면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배웠으면은 요 내용 들어가면서 그렇게 나만의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모델을 갖고 와서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래밍도 해보는 좀 활동을 좀 확장해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4학년 아이들이랑도 예전에 해봤을 때 좀 어렵지 않게 했었던 것 같아서 코드만 복잡하지 않으면은 진짜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천재교과서는 이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천재교과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 체험하는 게 3차 시블령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코드다 노아지랑 티처블 모션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더 길게 잡혀 있고 요게 없었습니다. 미래에는 요게 있었고. 그래서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이 마지막에 이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나의 진로까지 이제 고민해 볼 수 있고 인공지능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들이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해보는 활동들로 마지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학년 실과 교과서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들,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간단한 코딩을 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들어가 있다면은 요 파트에서는 로봇이 원래 중심이에요. 로봇이 중심이라서 어, 그 앞부분은 로봇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우리 생활 속 로봇과 로봇 작동 원리, 융합 기술 등을 좀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이후에 로봇을 직접 조립을 해봅니다. 선생님 혹시 이거 교구 뭔지 아시죠? 6학년 실과 교과서에 들어간 게 지금 제가 이런 네오소코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센터에도 요게 있어서 한번 봤는데, 어,
그 뭐지 레고하고 약간 호환되는 형태로 돼가지고 얘를 이렇게 자동차나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조립할 수 있더라고요. 어떤 축구 로봇 같은 경우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피지컬 교구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얘가 있다고 해서 꼭 얘를 쓸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선생님들 학교에 있는 다양한 로봇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코딩을 해보는 과정으로 재구성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따로 인공지능 내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지컬 교구를 조립을 해서 간단하게 뭐 노랑일 때는 뭐 이런 소리가 나고 이거일 때는 이런 자율주행 시작하고 이런 조건에 따라서 간단하게 코딩을 해보는데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인식 서비스 우리 인식 블록까지 이용해서 자율주행 로봇까지 만들어 보는 걸로 확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해보고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우리 인공지능 블록들을 추가로 넣어서 프로그램을 좀 바꿔보고 변형시켜보고 더 확장시켜 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얘네들 그 엔트리를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엔트리 인공지능 블록이 생각보다 오래전에 나왔어요. 지금 몇 년 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한 3, 4, 5년은 된 것 같거든요. 그 정도까지 안 됐으려나?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022 개정 교육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엔트리를 실과 교과서에서 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음에도 이게 이미 그 전부터 나와 있어서 이거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이미 많이 개발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들랑 한번 같이 엔트리 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좀 살펴보면서 직접 코딩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엔트리에서 작품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원래 저는 로그인을 할 거거든요. 로그인을 해야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머지 인식 서비스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트리 혹시 계정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실습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만들기 부분에 작품 만들기라고 있어요. 작품 만들기. 만들기에서 내리시면 작품 만들기가 있습니다. 작품 만들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아니요 눌러주시고 네, 엔트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에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양한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가 있어요. 막그 피지컬 교구들마다 그 자기네 교구들랑 또 연동이 잘 되는 그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엔트리가 최고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왜냐면 엔트리가 인공지능 블록에 있었어도 되게 생각보다 잘 되거든요. 물론 엄청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고 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보는 것까지는 지금 엔트리를 따라올 수 있는 게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엠블록도 사용해 봤는데 엠블록은 지금 그 중국 회사다 보니까 중국인지 미국인지 해외 외국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엔트리 이용해서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을 하실 때 학교 컴퓨터 사양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는 되게 잘 되거든요. 인식 서비스도 잘 돌아가고 잘 되는데 학교에서는 또는 저희 센터에서 이거를 가지고 수업을 하려니까 여기 실행화면에 뜨는 게 한참 걸리더라고요. 엄청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그 성능에 따라서도 이 인공지능 블록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좀 활용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엔트리 오브젝트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10번 반복하기는 갖다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드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한 프로그램들 만들어 보면 돼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블록 카테고리에 보시면요. 인공지능 블록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랑 모델 학습하기가 있는데, 모델 학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류나 예측, 군집 모델 등을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뒤에 KNN, 선형외기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KNN까지랑은 한번 설명을 잘 해줘 봤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조금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서, 보통 수업을 하실 때는, 초등학교에서 일반적인 수업을 하실 때는 여기 분류 이미지 텍스트 모델을 많이 활용하시긴 하더라고요. 소리 같은 경우도 교실에서 소리 녹음을 할 때 이게 주변이 워낙 소음이 심하고 시끄럽다 보니까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요즘은 또 조금 나아졌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이 세 가지는 한번 아이들이랑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분류 이미지 누르시고 학습하기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티처블 머신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의 이름을 정하고 각각의 클래스를 정해서 지금 이게 이미지 모델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씀을 이 지도를 하실 때 그럼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되어야 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를 업로드하지 말고 저는 주로 찍는 편이거든요. 네. 업로드 하려면은 아이들이 그걸 또 다운로드 받고 그래야 돼서 아이들 얼굴이나 아니면 손가락 같은 경우로 손가락 같은 걸로 바로바로 찍어서 클래스를 나눠서 얘를 학습시켜 봅니다. 네.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 보고 이 모델을 갖고 와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되는데 이 모델을 만들 때 아이들한테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점이 데이터가 또 너무 적으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인공지능 모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너무 많으면은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에 맞게 네, 오류가 없는 데이터. 그러니까 클래스에 맞는 데이터를 알맞게 넣어야 된다라는 이 데이터의 중요성도 같이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면은 여기에 이제 새로운 그 블록들이 떠요. 새로운 블록들이 떠서 이 블록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는 오늘 여기 있는 인공지능 블록을 한번 불러와서 활용을 해볼게요.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는 선생님들 로그인을 따라 하지 않으셔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번역과 읽어주기, 그 다음에 얼굴 인식, 손 인식, 음성 인식 이렇게 갖고 올 텐데 제가 음성 인식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웨비나에 있는 줌이 마이크가 지금 여기 줌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엔트리랑 또 연결을 하려면 이 줌에서 또 소리가 또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 인식은 따로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번 코드 짜는 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방금 제가 어떤 인식들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블록들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한국어 음성 인식하기, 그리고 음성 인식하기, 인식한 음성 보이기, 뭐 얘네만 써도 네,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인식한 음성이 여기에 보이는데 나는 오브젝트가 말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생김새에서 안녕을 몇 초 동안 말하기를 갖고 오셔서 여기에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4초 동안 말하기 얘를 갖고 와주시면은 음성한 것을 이 오브젝트가 말할 수 있게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미래엔에서는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번역 블록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거든요. 네, 번역. 어, 이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이제 그 외국인들한테 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이거를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 자, 이렇게 인식을 한 다음에, 잠시만요. 이걸 이렇게 해야겠네요. 10초 동안, 너무 기니까 한 5초 동안만 간단하게 하고, 이 블록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한국어 뭐뭐를 영어로 번역한 값,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 엔트리 안에 요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미래행 교과서에 있었던 음성인식을 활용한 번역기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음성 인식을 해야겠죠. 음성 인식을 하고 이 음성을 문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나중에 번역을 하려면은 이거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여기 한국어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다시 영어로 바꿔주고 이거를 표시를 해야 되니까 말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요, 읽어주기 블록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읽어주기. 네. 요 읽어주기는 사람들이 쓴 요 문자를 이 인공지능이 읽어주게 되는데요. 웨비나 화이팅! 지금 소리가 들렸을지 모르는데 요 웨비나 화이팅이라는 텍스트를 이 컴퓨터에서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말하기 블록이 아니라 읽어주기 블록을 썼을 때는 네, 읽어주기 블록을 잠시만요. 네, 읽어주기 블록을 쓰게 되면은 아까는 우리가 번역한 값을 여기 엔트리 오브젝트에서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읽어주기를 쓰게 되면은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말로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쵸?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뭔가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텍스트를 보여주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그 사람들도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읽어주기 블록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과 읽어주기 번역 블록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아이들이 아무래도 손인식이랑 그 다음에 얼굴 인식입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이게 그냥 소리로 듣는 거나 아니면 뭐 문자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거구나. 내가 나의 몸을 움직이거나 내 얼굴, 내 신체를 움직여서 어떤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좀 흥미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얼굴 인식 블록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에 클릭했을 때 얼굴 인식 시작하기 얘를 갖고 오고 인식한 얼굴 보이기를 이렇게 갖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얼굴 인식을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제가, 줌에 있는 카메라를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있는 카메라를 잠깐 끄고, 네,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얼굴 인식 시작하기는 이렇게 얼굴 인식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인식한 얼굴 보이기 이걸 이렇게 한 게 여기에 보시면은 막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얼굴을 인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한 얼굴을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어둡게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좀 밝게, 좀 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비디오 투명도 효과를 잠시만요. 100, 0으로 0으로? 100으로? 잠시만요. 네. 0으로 정해주면은 더 진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요렇게.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우려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얼굴에 있는 눈, 코, 입을 인공지능이 인식을 해서 저기 있는 엔트리 오브젝트가 코를 따라갈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얘도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 자체가 복잡하진 않거든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거 그대로 놔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다시 한번 갖고 와서 병렬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갖고 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 우리 얼굴 인식 블록 쪽으로 가야 됩니다. 얼굴 인식 블록 쪽으로. 자, 얼굴 인식 블록 쪽 갖고 오시면은, 어, 중간에 보면은 첫 번째 얼굴에 왼쪽 눈으로 이동하기 요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1을 눌러보시면은 총 4명까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저희는 어차피 한 명이니까 1로 하고요. 왼쪽 눈이 아니라 우리는 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제 코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 같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우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에서는 저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XY 위치로 이동한 요 블록을 사용했어요. 네. 그래서 코의 X좌표를 그 오브젝트의 X좌표로 놓고 Y좌표를 이렇게 빼기 25로 놨는데 지금 저는 선생님들께 예시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냥 코의 위치를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있는 거는 요 코수염 네, 코수염을 그 애들 얼굴에 약간 그 우리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었던 것처럼 이렇게 꾸밀 수 있게끔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 코수염 자체는 코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Y좌표의 값을 빼기 25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내 코 위치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이 위치를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지만 실제 수업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어떤 코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정교하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X좌표, Y좌표를 좀 확실하게 그 위치값을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수업을 많이 해보니까 X, Y 값을 이해하는 거를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또 잘 이해하는데 이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네. 정교하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X좌표, Y좌표를 뭐 세로 가로로 해서 지도를 해주셔도 되는데 또 반대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랬을 때 약간 오개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어, 아이들이랑 뭐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라고 하시면은 요 정도 블록으로 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얼굴 인식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얼굴 인식에서 제가 가장 많이 활용을 했던 코드 중에 하나가, 네, 잠깐만요. 카메라 좀 다시 켜겠습니다. 얼굴 인식에서 제가 많이 활용했던 코드 중에 하나가 그 나이입니다, 나이.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나이가, 인식한 얼굴의 나이가 얼마인가? 라고 이거를 인식관 결과를 말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네요. 성별. 이 블록을 이용하면 성별 대신에 나이를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흐름에서 죄송합니다. 생김새에서 안녕을 말하기에 얘를 넣게 되면은 얘가 얼굴을 인식을 해서 나이를 얘기를 해주는데 죄송해요. 네, 지금 저 19살, 18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초등학생들은 한 5살, 6살도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5살, 6살도 나오고 엔트리가 나름 후하게 네, 나이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많이 이용했었고 그리고 감정도 많이 활용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막 웃고 있으면은 행복이고 막 찌그리고 있으면은 원래 막 슬픔, 막 화남, 무표정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아이들이랑 많이 활용해 본 블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 사용해 보시면은 더 재밌는 활동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놀자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오브젝트를 막 손가락으로 움직여 가지고 떨어지는 뭐 바나나 잡기 이런 것도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손인식도 한 번만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손인식 같은 경우도 인식한 손 보이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보여줬을 때 지금 이게 왼손이라서 초록색으로 나오고 오른손이면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관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움직임 활동도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 왼쪽 손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가 따라갈 수 있게끔도 만들 수 있고요.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손인식이 잘 되잖아요. 제 거 컴퓨터가 그래도 데스크탑이 괜찮아서 이렇게 되는데 학교에서 할 때는 진짜 생각보다 잘 안 되고 버벅이고 오래 걸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6학년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꼭 아이들이랑 하기 전에 그 아이들이 쓰는 그 교육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이 잘 돌아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AI 정보 AI 교육과정 분과에서 지금 이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지금 5, 6학년에 이 내용이 거의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3, 4학년 선생님이나 아니면 1, 2학년 선생님들께서는 이거는 그러면 나는 이제 안 쓰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이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점점 학년이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학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인공지능 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이 지금 이 UCLA 졸업식에서 이 친구가 졸업식 논문을 그때 졸업할 때 졸업 과제였나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하지 않고 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다 해줬음에도 난 이렇게 졸업한다. 라고 하면서 되게 당당하게 이렇게 자랑을 한 영상이 전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네, 저희 학생 때는 이런 건 아예 상상도 못했고 맨날 조별 과제 한다고 모여가지고 고생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죠. 왜냐면 아예 노력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도 단체 커닝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연예인이나 아니면 주변 선생님들의 대상으로 이런 딥페이크 범죄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이 인공지능을 뭐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올바르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해서 이런 인공지능 윤리 교육도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통 연수 때 요런 자료를 많이 써요. 왜냐면은 옛날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아래에 있는 요 폴더폰 세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슬라이드 폰도 같이 쓰고 했는데 이 이전에는 쓰지도 않았었어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이거 쓴 게 되게 엊그제 같아요. 물론 한 10년, 15년 전이지만 이게 엊그제 같음에도 요즘에는 이거를 쓰는 사람 없이 다 스마트폰을 쓰시잖아요. 그쵸? 근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을 다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전화 통화하고 문자 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크게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요. 제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한번 보다가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갖고 왔는데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요 전미도가 들고 있는 요 핸드폰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핸드폰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구구즈가 하는 대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삼십 새끼 차원 부자라. 한글 전문어 32살. 5줄까지 가나. 진짜 많다. 진짜 많이 발전했다 발전했어. 야, 나중에 여기 카메라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네, 카메라 지금 3개씩 달려있죠. 네, 카메라도 3개씩 달려있고, 수련대요. 나만큼 요리도 막 수련대요 그러네. 충전도 되고 있죠. 했지. 우리 다 죽고 나서. 나 그래도 자, 근데 죽기 전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변화가 지금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우리 일상이 될 거고 우리 일상생활 속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어찌 됐든 인공지능 교육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우리 교육 과정 내에서는 실제적으로 공교육 내에서 인공지능 교육이 들어온 거는 이제 올해잖아요. 5, 6학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들은 이전부터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는데 우리 교육은 아직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교육도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나름 조금씩 변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육 현장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다들 이제 학교에서 각자 자기 반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인공지능 교육의 중요성이나 그리고 정보 AI 교육 과정의 필요성을 좀 느껴보시고, 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활동들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50분이 돼서 제 발표는 여기서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것도 괜찮습니다. 네, 없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